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11차 시 한양도성. 성곽 속으로. 어느덧 한양도성에 이르렀네요. 한양도성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러도록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지 3년 만인 1394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합니다. 한양에 공작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궁궐과 종묘 및 여러 관아 등을 신축하는 대토목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에 완성하게 됩니다. 궁궐은 경복궁과 종묘, 관아를 먼저 축조한 후 도성 조축도감을 신설하여 판사, 부판사, 사, 부사, 판관, 녹사 등을 임명하는 한편 개국공신인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성터를 측정하게 하고 축성에 착수했습니다. 축성공사는 태조 5년에 착수하여 1년 만에 완성했는데 공사기간을 봄과 가을 2기로 나누어 98일 동안 연인원 19만 7,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연장 40여리에 달하는 도성 축성의 대역사를 불과 98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로 이 공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강행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세왕조에 있어 도성 축성이 얼마나 절실하고 긴급한 과제였는가를 헤아리게 해줍니다. 이렇듯 조선은 한양도성의 축성과 함께 그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한양도성의 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 축성 기법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의 성돌 형태로 어느 시기에 구축된 구간인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태조대의 도성. 좌랑님, 한양도성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죠. 한양도성은 태조대에 축성되어 고종 때까지 계속 수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 전 시기의 축성 기술과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도성을 축성해야 했던 태조대에는 전체 성곽 중 70%가 넘는 구간을 토성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었으며 석성 구간도 숙련된 석공들이 참여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하지 않은 할석으로 축조됩니다. 이후 세종대에는 전국에서 무려 32만 명의 인력과 함께 2211명에 달하는 장인들이 동원되어 토성 구간을 모두 석축으로 개축하게 됩니다. 세종 이후 문종, 성종, 선조, 광해군대에도 계속된 도성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수축 기술이 변화되어 가지만 도성 수축의 획기를 그은 것은 숙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종은 한양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한산성 축성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도성 수축 공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전형적인 숙종대의 축성 기법이 반영됩니다. 숙종대의 성돌은 크기가 커지고 직육면체 형태로 크기가 다양하며 아주 정교한 그랭이 기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후 영조대와 정조대를 거치면서 성돌의 형태는 보다 정형화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숙종대의 성돌이라고 알려진 가로 세로 60cm 크기의 규격화된 성돌은 순조대의 성돌인 것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조각보를 이어붙인 것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구간 축성 기법을 달리하는 한양도성에는 500년 동안 축적된 조선시대 토목 건축 기술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한양도성 1차 축성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선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선의 도읍지는 계룡산과 무악과 한양이 검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한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양은 서북방이 낮고 물이 모자란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토의 중앙에 있고
수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성 조축도검을 설치하고 판사, 부판사, 사, 판관, 녹사 등의 직책을 두어 도성 축조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한양의 지세를 살피고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낙산에 올라 성쌓을 터를 정하고 실측을 하였는데 총 길이는 59,500척이었습니다. 축성을 위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와 평안도의 안주 이남, 동북면의 함주 이남 민정 11만 8,049명을 동원하여 1396년 1월부터 49일 만에 축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00척을 기본 단위로 하여 작업 구간 구분하였는데요. 공사는 59,500척을 600척씩으로 총 97구간으로 나누어 축성하되 2개 구간마다 판사, 부판사 각 1명과 사, 부사, 판관 12명을 배치하여 공사를 감독했으며 한 구간을 100척씩 다시 6호로 나누어 책임자를 두는 등 엄격한 감독 체계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자문의 글자를 따서 구분했습니다. 분담된 각 구간은 천자문의 글자 순서에 따라 백악산 동쪽을 천자부터 시작하여 지, 현, 황의 순으로 매겨 97번째인 적자에서 끝나도록 하였죠. 축성 단위별로 분담한 자호별 내역을 성벽의 면석에 새겨놓음으로써 책임지고 성을 쌓도록 독려하였습니다. 1차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져 축성이 견고하지 못하였으며 폭우로 수구와 옹성과 성의 일부 구간이 붕괴되었었군요. 네, 그래서 당해 연도 8월부터 2차 공사를 시작하였죠. 작업 대상은 동대문 근처 미완성 구간 완료, 장마로 무너진 곳 개축, 낮은 석축 성벽 보강, 성문의 월단과 문루 설치, 동대문 구간의 5간 수문과 2간 수문 설치 공사 등이었습니다. 축성 인원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 인부 79,400명을 동원하여 49일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전라도와 충청도, 황해도 군정 2만 명을 동원하는 지속적인 보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성 완성 이후 도성의 수리는 경기 좌도와 충청도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개성은 경기 우도와 황해도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성 구간을 살펴보면 평지와 낮은 산에는 토성을 쌓았는데 전체 성벽의 70%에 해당하는 4만 3천 척이 토성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토성은 기저부 폭이 24자, 높이는 25자로 석성보다 높았습니다. 토성은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토성 축성 기법을 따라 기저부 성녀를 배치하고 중심 토루를 구축한 후 내피 토루와 외피 토루를 덧붙여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에서 확인되는 판축 구간의 축조 기법을 10에서 30cm 두께로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깔고 달구로 다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고 험한 산에는 석성으로 쌓았는데 높이가 15척, 총 길이가 19,200척이었습니다. 능선 구간의 성벽 기저부는 정상부 인접 지역에서 부식 안반층을 층단식으로 굴토하여 정지하였으며 저지대에서는 말목 지정을 하고 부석을 깔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도를 가공하지 않은 할석이 사용되었으며 별도의 기단석이 없이 대형 석재를 바닥에 놓아 기초면석으로 삼았습니다. 성돌의 재질은 화강암과 편마암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전리가 발달한 지표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성돌이 사용되었으므로 성벽은 가루와 세로 줄눈이 형성되지 않는 막삭기로 축조되었습니다. 하부에 큰 석재가 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은 석재를 퇴물림하여 쌓았습니다. 성돌 사이사이의 틈에는 쐐기돌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간 수문에 사용된 치석된 성돌은 크기가 다양하고
성돌의 네모 서리의 가공 상태가 정교하지 않습니다. 가공 성돌은 세로와 가로의 비가 1대 1.5에서 2 정도인 장방형이며 뒷부리가 길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태조대의 축성에는 기술자의 참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문 석수가 아닌 동원된 민정에 의하여 축성되어 화강암 석재의 채석과 치석, 운반 및 축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세종대의 도성. 이번에는 세종대의 도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네, 도성 성벽 개축 과정을 살펴보시죠. 도성 수축도감을 설치하고 조직을 갖추어 도성 축조도감의 편제 방불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토성 구간 전체를 석축으로 개축하고 붕괴된 석축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세종대의 도성 수축 인원은 초축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인 32만 2,400여 명이 동원되어 40일간의 공역을 수행했습니다. 전문 인력인 공장 숫자만 2,211명 참여하였으며 토성을 석축으로 개축함에 따라 전문 인력의 대부분은 석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축 성벽의 축조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치에 따라 성벽의 높이를 달리합니다. 위치에 따라 세 가지 규격으로 축조되었는데요. 평지에서는 23자, 험한 곳 17자, 나머지는 20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성 고울의 이름을 성돌에 새겨놓았습니다. 개축 성벽에는 담당 고울의 이름이나 축성 고울의 시작 지점과 완료 지점을 표시하여 천자문 자호를 기록한 태조대의 축성 표시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고울 이름으로 석축 성벽 구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후 지방에서 축조되는 읍성과 영진보성 축조 시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강암으로 가공된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가공한 화강암 성돌로 성벽을 쌓았으며 기저부에는 너비 1m 이상의 대형 성돌이 사용되었고 윗부분에는 너비 30cm 내외의 소형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돌 면석의 중앙이 볼록한 느낌이 나도록 가공하였으며 모서리 부분은 약간 곡면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성돌의 전체적인 형태는 통일신라 성돌처럼 사각추형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대석과 박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벽의 기초부에는 지대석을 깔고 지대석에서 20cm 안으로 들여서 채성벽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대석 앞에는 일정한 너비로 박석을 깔아 성벽 하단부의 토사가 빗물에 파여나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만자에 해당하는 구간의 토성을 석축으로 개축하였으므로 경사면 확보를 위하여 토성의 외피토루 부분을 파내고 석축 성벽을 쌓았음이 확인됩니다. 성벽의 높이를 기존 성벽보다 평균 한 자 정도 높게 쌓아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하부에는 큰 장방형 석재가 놓이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은 석재로 쌓았으며 상부 석재를 조금씩 뒤로 퇴물림하여 쌓았습니다. 석재를 방형으로 다듬어 면석 간의 빈틈이 많지 않고 빈틈 역시 작아 부분적으로 평평한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빈틈을 메워 보강하였죠. 부분적으로 면석 간의 빈틈을 없애기 위한 부분적인 그랭이 수법도 보입니다. 면석은 하부에 너비 60에서 100cm, 두께 40에서 50cm 내외의 장대석을 2단 내외로 쌓고 상부에는 너비 40에서 60cm, 두께 30cm 내외의 장방형 석재를 쌓았으며 가공된 성돌이므로 줄눈을 맞추어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면석 뒷부분에는 작은 할석으로 뒤채움을 하였습니다. 밀력을 동원하지 않고 각 지방의 군정을 동원하여 쌓았습니다. 여장은 채성벽 성돌보다 작은 할석으로 쌓았으며 강회 몰타를 사용하여 여장의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토성에서 석축으로 개축되면서 성곽의 규모가
58,602자에서 6892자로 2290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 내부와 성문과 연결된 곳에 15자 너비의 길을 새로 내었습니다. 토성에서 석축으로의 개축에 따라 돌 가공을 포함한 철이 10만 6,199근이 사용되었으며 성벽과 여장 축조에 9,610석의 석회가 사용되었습니다. 3. 숙종대의 도성. 숙종대의 도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도성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반성으로 도성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성 방어용 산성인 북한산성 축성을 결정하고 이에 앞서 도성을 먼저 수축하기로 하였죠. 수축 방법으로 중앙군인 금위영과 어영청, 훈련도감, 수어청, 총융청 등 5군문에 분담시켜 축조토록 하였습니다. 도성 수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이 필요했으므로 미리 돌을 운반해 놓았다가 성벽을 수축하기로 결정되어 한 군문마다 1만 덩어리의 성돌이 배당되었습니다. 숙종 30년 시작된 도성 수축은 수축에 대한 청나라의 허락 문제로 지연되어 숙종 38년 완료되었으며 성벽 수축 구간은 9,975보, 여장 7,081첩에 이르렀습니다. 수축 담당 구역의 책임장교와 석공의 이름을 면석에 새겨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부여를 하였습니다. 수축 성벽 축조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한봉성, 청주 상당산성 등 숙종대의 산성 축성 기법과의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화약 무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성벽 성돌의 크기가 대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돌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45cm 내외에 무게 300에서 600kg의 다양한 크기의 화강암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돌은 직육면체에 가깝게 가공되고 그랭이질로 접촉면을 극대화하도록 함으로써 성벽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자 성석에는 청나라 연호와 패장, 패두, 석수나 편수의 이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도성 성벽 성돌 중 정방형의 규격화된 성돌을 숙종대의 성돌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방형의 성돌은 정조대 이후 주로 순조대에 수축된 성돌입니다. 4. 영조에서 정조대의 도성. 이번에는 영조에서 정조대의 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성 성벽 수축 과정입니다. 영조 21년 3군문에게 도성 수축과 관리를 맡겨 붕괴 구간 40여 곳 14,935보를 수축하였습니다. 군문별 축성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도감, 숙정문 동벽의 무사석에서 돈이문 북변까지 4,850보, 금위영, 돈이문에서 광화문 남쪽 마을까지 5,042.5보, 어영청,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402.5보, 영조 29년 도성에서는 처음으로 광희문에서 흥인문까지 130보마다 하나씩 5개의 질을 설치하였는데요. 영조대의 수축 공사를 여장 수축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대문 남쪽의 지세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5개의 치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치성은 성벽에 덧붙여 쌓음으로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치성은 길이 10.2m, 너비 8.3m로 길이가 긴 장방형입니다. 치성의 면석은 북쪽 접합 구간은 숙종대의 성돌에 가까운 장방형 성돌이 사용되었고 남쪽 접합 구간은 정방형에 가깝고 뒷길이가 긴 사각주형 성돌이 사용되고 있어 후대에 수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조 때는 도성 수축을 위한 장인과 인부를 모집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성벽 한 칸을 수축할 때에는 쌀 30석, 두 칸에서 5칸간까지는 한 칸마다 쌀 16석, 16칸부터 20칸까지는 한 칸마다 쌀 15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 순조에서 고종대의 도성. 순조에서 고종대의 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순조와 헌종대의 도성 수축은 거의 매년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며 보수에 사용된 석재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노원에서 떠다가 사용했습니다. 고종대의 도성 보수 역시 수해 등으로 인해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보수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흥인지문은 1868년부터 2년 동안 규모를 더 크게 수축하였으며 흥인지문 수축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이간 수문을 새로 개착하였습니다. 화성 성역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장인들이 도성 수축 공사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표를 통해 장인들의 수축 공사 참여도를 살펴보세요. 이때는 정방형으로 규격화된 성돌이 사용되었네요. 네, 도성 성벽에서 확인되는 가로 세로 60cm 내외의 규격화된 성돌은 숙종대의 성돌이 아니라 이 시기의 성돌입니다. 성돌은 표면이 납작하고 뒷뿌리가 길쭉하게 좁아들어 사각추 형태를 이루고 있어 외관은 아름답지만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사진 곳에 단을 맞추기 위해 이보다 길이가 짧은 가로보다는 길이가 긴 장방형 석재도 사용하였습니다. 경사지와 평지 모두에 가로 방향의 수평 줄눈을 맞추어 층층이 쌓았으며 경사지에서 단이 지는 곳은 결구되는 면석을 그랭이 수법으로 밀착시켰습니다. 상부와 하부의 성들은 크기가 일정하나 단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나 여장부와 만나는 곳은 크기가 약간 작거나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들여쌓기를 하지 않고 성돌의 상부를 약간 뒤로 눕혀 전체적으로 약간 경사지게 쌓았습니다. 여장은 장방형의 장대석을 사용하였고 상부에 대형의 옥계석을 올렸으며 수축 관련 기록은 주로 여장 내벽에 새겨 놓았습니다. 장방형으로 가공된 여장석 4단을 쌓고 한타에 6매의 옥계석을 올리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총안의 윗돌은 가운데가 블록한 형태로 가공하여 총안이 안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좌랑님, 각자 성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한양도성의 각자 성석은 모두 25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자 성석은 도성의 구간별 수축 시기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각 시기별 축성 방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기별 각자 성석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조 연간의 각자 성석입니다. 22개의 각자 성석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조 때의 소구간은 100척이었으며 실측결과 한 척의 길이는 34cm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의 각자 성석은 모두 116개로 확인되었으며 공역 담당 구간과 담당 지역 비교를 통하여 출신지별 담당 구역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해군대의 각자 성석 2개가 확인되었으며 광해군대부터 축성관의 이름을 면석에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숙종대의 각자 성석을 살펴보면 모두 22개의 숙종대 각자 성석이 확인되었으며 한 칸의 규모가 여장 한타와 같으며 길이가 4m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숙종대의 각자 성석은 채성 외벽의 5단보다 아래쪽에 확인됩니다. 숙종대의 성돌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불규칙한 형태의 장방형 성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조대의 각자 성석입니다. 정조대의 각자 성석은 2개가 확인되며 순조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가로 세로 60cm 내외의 정형화된 성돌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조대의 각자 성석은 40개가 확인되었으며 주로 백악산 주위의 여장 내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채성벽과 여장이 동시에 수축되었으며 수축 이후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한양도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